2020년 FBI 정보 메모에 따르면 중국이 가짜 운전면허증을 보내서 가짜 우편 투표지를 만들어 조 바이든의 승리를 돕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있었다. 여기 대박 뉴스거리가 있어요. FBI가 이걸 철회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게 시카고에서 세관하고 국경보호국이 가로챈 운전면허증들로 확인된 거예요. 그런데도 걔네가 결국 그걸 철회하고는 그냥 조사 안 하기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한테는 좋게 보이고 바이든한테는 안 좋게 보일 거니까. 그리고 모든 정보기관에 FBI가 실제로 보낸 정보 보고서를 파기하라고 요청했어요. 연방기록법상 그런 건 하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걸 없애길 원했어요. 왜냐고요? 아마도 선거 전에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조 바이든을 선호했다는 사실이 새어나가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60분에서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 부서장이 2020년 대선에 외국의 침입은 전혀 없었다고 말하는 내용을 방송했어요. 완전히 깨끗한 선거였다고 했어요. 그는 이름이 크리스 크랩스였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그게 거짓된 발표였다는 걸 알게 됐죠. 먼저 1년 뒤인 21년에 몇몇 이란인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맨해튼에서 기소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주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서 유권자 아이디를 빼내고 그걸 미국 선거를 겨냥한 악의적인 영향 작전에 사용한 거죠. 우리가 마이크 프론테라 도미니언 변호사랑도 얘기했는데, 그런데 걔네가 우리 증인을 못 나오게 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근데 제나간 건 말이야. 최소한 6월부터는 그 바이오 비밀번호들이 콜로라도 64개 카운티 중 63개 카운티에서 나온 게 670개나 돼. 그게 주정부 장관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돼 있었어. 그러니까 아무나 가져갈 수 있게 그냥 공개돼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사 카운티에서는 거기서 부정 투표지를 발견하고 있었어요. 같은 사람이 유효한 봉투에 서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제나 그리스웰이 그 비밀번호로 한 짓이라는 게 내가 재판을 받는 동안 그게 밖에 나가 있다는 걸 그녀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들이 재판 중 선고 전에 이미 밖으로 새어나갔던 거네요. 그건 6월부터 이미 나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서기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서기들에게 사과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 국민들 아니면 최소한 콜로라도 주민들에게 사과해야죠. 근데 콜로라도뿐 아니라 미국 전체용 비밀번호가 도미니언 기계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다른 주의 선거들도 도미니언 기계 비밀번호 유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바로 애리조나랑 미시간에서 카르텔이 벌이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있잖아요. 플로리다가 트럼프 쪽으로 간 거랑 다른 지역들까지 봤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꼭 기억해. 도미니언 본사는 콜로라도 덴버에 있어. 맞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사람들은 도미니언이 세르비아에서도 나왔다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나서 네가 그 게리 브런슨 영상을 틀 수 있으면 30년 경력의 CIA 내부 고발자 얘기나 아니면 그 녹취록을 보면 이 모든 게 어떻게 휴고 차베스랑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됐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패트릭 번 얘기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결국 다 베네수엘라로 거슬러 올라가고 그 다음엔 전 세계적인 부패로 이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는 선거 개입에 훨씬 더 깊게 관여한 두 번째 나라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FBI가 2020년 8월. 그러니까 투표가 진행되고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기 석 달 반 전에 FBI는 중국이 가짜 미국 운전면허증을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작전을 시작했다고 믿었어요. 그걸 미국으로 들여와서 여기 있는 중국인들이 합법적으로든 불법적으로든 가짜 우편물과 투표지를 받아 조 바이든을 당선시키려고 투표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FBI 정보에 따르면 FBI가 접촉하던 중국 정보원으로부터 나온 이 작전은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거라고 해요. 그게 의도였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중국 광둥의 한 공장에서 50만 장의 미국 빈 투표용지를 제작하는 모습을 폭로하는 충격적인 영상과 사진 증거가 공개됐습니다. 게이트웨이 펀딧이라는 온라인 뉴스 매체는 해당 영상을 중국 공산당 3세대 당원인 바네사 A 오데스가 제공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반에사는 11월 9일 중국 광둥에 있는 인쇄 공장에서 가짜 투표용지를 찍어내고 있다고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것들은 2020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의료물품이라는 명목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로 발송된 뒤 그곳에서 다시 미국으로 항공 운송됐습니다. 게이트웨이 펀딧이 중국 제조업체에 2020년 미국 대선 가짜 투표지를 대량 주문하는 전화통화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 발신자와 투표용지 인쇄회사 간의 통화 녹취 번역본입니다. 맞아요. 왜냐면 그 사람 투표용지 인쇄를 자세히 보면 좀 다르거든요. 그건 괜찮아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여기서 그렇게 할게요. 그럼 나중에 너희 쪽에서 물류 보낼 때는 어떻게 보내요? 여기서 주문하면 그냥 대량으로 주문하는 거거든요. 대량 주문은 물류로 보내면 보통 며칠은 걸려요. 물류가 좀 느려요. 해외로도 보낼 수 있어요? 잠깐만, 국제 발송도 역시 물류로 가는 것 같네요. 보낼 수 있는 거죠. 2020년 총선에서 사용된 완성된 투표용지 13만에서 28만 장이 배송됐다는 겁니다. 뉴욕 베스페이지에서 펜실베이니아 랭커스터로 그 투표용지들과 그것들을 실어 나른 트레일러가 사라진 곳까지 10월 21일에 일어난 일들은 절대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일련의 이상한 사건들이었어요. 난 분명히 반송 주소가 다 적혀 있는 투표용지를 봤어. 수천 장이나. 뉴욕에서 내 트레일러에 실어서 펜실베이니아를 향했어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난 그게 진짜 멋지다고 생각했어. 진짜 그랬어요, 속으로. 와, 좋다. 나 대통령 선거를 위해 뭔가 하고 있네. 이거 완전 멋진데.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상황이 점점 이상해지니까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뉴욕에서 펜실베이니아까지 완전한 투표용지를 실어 나르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왜인지 몰랐어요. 정말 이유를 몰라서 그냥 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나선 겁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이미 수만 명에 달하는 가짜 유권자와 불법으로 투표된 표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11월 3일 선거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하위 투표, 그러니까 하위 후보 투표에도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그리고 지역 선거들입니다. 모든 투표용지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